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조선시대 한마을에 덕팔이라는 노쇠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마을 유지이자 지역 최고 부자인 조대감 댁에서 나고 자랐죠. 헌데 덕팔이는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매일 같이 구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으이그 저놈의 노인네 어쩌면 좋나? 장독대 하나 못 옮겨서야 어디 쓸 데나 있어? 그것뿐이에요? 급해서 부르면 오는데 한 세월 걸리지 가는 귀는 먹어서 말귀도 못 알아먹지. 답답해 죽겠다니까요. 조대감과 그의 젊은 아내 은실마님은 덕팔이의 구분 등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종종 덕팔이도 다 들리게끔 험담을 해서 덕팔이의 축 처진 어깨는 더욱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실상 덕팔이가 조대감을 코올리게 시절부터 돌보고 키운 거나 다름없었지만 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조대감은 덕팔이를 그저 늙고 쓸모없는 머슴으로만 여겼습니다. 세월을 함께한 긴 시간이 무색할 만큼 덕팔이에 대한 애정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여보, 이참에 집안 머슴들을 싹 물갈이하는 게 어때요? 덕팔이 말고도 쓸모없는 녀석들 많잖아요. 다 쫓아내고 젊고 쌩쌩한 녀석들로 다시 드립시다. 그대 말이 맞소.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데 이식충이 놈들을 더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비. 심지어 은실마님은 한술 더 뜨기까지 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심성이 표독스럽고 냉정해서 특히나 덕팔이를 못살게 굴었죠. 조대감은 어리고 예쁜 아내를 무척이나 아껴서 이렇게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덕팔이는 자꾸만 들리는 험담이 듣기 괴로워서 마당을 쓰는 척하며 귀를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지는 날로 갈수록 말을 듣지 않았고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기운이 쭉쭉 빠졌습니다. 차라리 명줄이라도 짧았으면 좋았으려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일에 필요한 육신으로 어영부영 사는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덕팔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힘없이 빗자루질했습니다. 그렇게 덕팔이는 하루 일과를 간신히 마치고 맛없는 저녁 식사를 대충 먹은 후에 쓸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잠이 부쩍 줄어든 탓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침상에 뉘었건만 마음은 온통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조대감과 은실마님의 구박이 자꾸만 떠올랐고 한낱 짐짝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허참 잠도 오지 않는구나. 결국 덕팔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안 마당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흐릿한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덕팔은 별채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으나 괜히 심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귀를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은밀하고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하거라. 대감나리가 잠에 드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말이다. 덕팔이의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는 은실마님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덕팔이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별채 쪽에서 났지요. 별채에 가까워질수록 은실마님과 겁에 질린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팔이는 몸을 낮추고 별채의 장지문에 귀를 가져갔습니다. 마님, 이러다가는 저 큰일 납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큰일? 그 큰일이 그 바지 속에 숨어 있느냐? 그래, 어디 이 마님에게 보여봐라. 얼마나 큰지는 내가 확인해보마. 마님, 많이 되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되느냐.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검지에 침을 묻혀서는 조심스럽게 장지문에 손가락 구멍을 뚫어서 안을 엿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에그머니나 예상치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실마님이 집안 젊은 머슴과 다정하게 몸을 맞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실마님은 이런 식으로 젊고 잘생긴 집안 머슴들을 밤중에 불러서 밤시중을 시키는 것이었지요. 못 볼 것을 보아버린 덕파리는 후다닥 별채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이구야, 한 집안의 안방마님이 남자를 이래 밝혀서야 큰일이로구나. 그러고 보니 은실마님은 조대감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젊고 쌩쌩한 머슴을 새로 들이자고 말을 하였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별채 안에서는 은실마님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와 젊은 머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파리는 너무나도 남사스러워서 귀와 눈을 씻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덕파리는 은실마님과 뒤엉킨 머슴의 젊음과 생기가 부러웠습니다. 젊었을 시절 덕파리도 힘 하나는 끝내주는 머슴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랫도리가 쌩쌩하다 못해 장어마냥 아주 힘이 불끈불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불끈거리기는커녕 불쌍할 따름이었죠. 덕파리는 한숨을 푹 내쉬고 더욱 서글퍼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대감 댁의 식솔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 부산스럽게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대감 댁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덕파리도 노쇠한 몸을 채찍질하며 일했지요. 만나는 음식이 상다리 부러지도록 올랐고 풍악이 울리며 아리따운 기녀들이 춤사위를 펼쳤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도 즐겁게 잔치를 즐겼지요. 흥이 잔뜩 올랐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사위까지 출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외는 소리가 이어졌죠. 조대감은 얼굴을 찡그리며 덕파리를 불렀습니다. 거참 재수없게 웬 목탁 소리더냐? 잔칫날이라 소문이 났는지 스님이 닭발을 하러 온 듯 하옵니다요.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또 찾아왔노? 말이 좋아 중이지 거지 새끼나 다름없구나. 얼른 나가서 땡중놈을 쫓아내거라. 조대감이 짜증 섞인 어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덕파리는 고개를 숙이고는 대문으로 나갔지요. 조대감이 쫓아내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 착한 덕파리는 차마 스님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부엌에 잠시 들려서 나물무침을 얹은 찬밥을 들고 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시주 한 그릇 베푸신다면 부처님의 자비가 이 집안에 가득할 것이요. 예, 스님. 여기 별거는 아니지만은 이거라도 받으시지요. 고맙소이다. 나무아미타불, 어르신의 따스한 마음 덕에 소승이 큰 은혜를 입었소. 그대에게도 반드시 부처님의 가호가 따를 것이니 부디 몸과 마음 편안하소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님. 나무아미타불. 덕파리는 합장을 하며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렴 정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스님을 내쫓으라고 한 걸까요? 덕파리는 조대감의 덕없는 행동에 근심 걱정이 한층 더 깊게 쌓였습니다. 그렇게 덕파리가 스님에게 몰래 시주를 하고 돌아온 후 조대감 댁에서는 여전히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흥겨운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음식상을 들고 나르던 머슴 한 놈이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그 탓에 음식이 가득 담긴 잔치상을 바닥에 쏟아버린 것이었죠. 은쟁반 위에 올라있던 전이며 구운 고기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놈! 정신머리를 어디에 판게냐? 미쳤구나 아주! 이를 본 조대감이 분노하며 머슴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머슴은 주섬주섬 변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이게 실은 덕파리 할배가 자리를 제대로 못 봐줘서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저보고 얼른 옮기라더니 자기는 쏙 빠져서 딴짓이나 했습니다요. 아니옵니다, 대감나리. 저는 저런 말을 한 적 없사옵니다. 다짜고짜 덕파리 탓을 하지 뭡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던 덕파리는 당황하며 두 손을 저으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조대감과 은실마님은 덕파리의 말 따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실마님은 아주 잘 걸렸다는 듯이 덕파리를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영감탱이가 나이만 처먹고 대가리만 굴릴 줄 아는구나. 남한테 일이나 떠넘기고 말이야. 조머시!
덕팔이 내 이놈! 요령이나 피우다가 이 사단이 났구나. 덕팔이는 억울한 마음에 열심히 무어라 말하였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하인 중 한 명이 슬슬 눈치를 보더니 질세라 조대감에게 덕팔이가 스님에게 몰래 시주한 사실을 고자질 해버린 것입니다. 대감날이 덕팔이 할배가 요령을 피운 것이 맞을 겁니다. 아까 나리께서 땡중놈을 쫓아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팔이 할배가 글쎄 몰래 음식을 챙겨주지 뭡니까? 무어라? 아니, 이놈이! 이 말을 들은 조대감의 얼굴은 불같이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조대감은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집안 음식을 거짓 땡중놈에게 퍼다 줬단 말이냐? 아이고 나으리, 아무렴 그래도 스님을 그리 쫓아내는 것은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무어라?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다니 내 도저히 못 참겠다. 조대감은 화를 참지 못하고 덕팔이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매몰찬 발길질의 덕팔이는 어구구 소리를 내며 그대로 휙가닥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다. 여봐라. 이 망할 것을 광에 가둬라. 손님이 가시면 오늘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인인지 알려주겠다. 조대감의 호령에 집안 하인들이 덕팔이를 붙잡아 광으로 끌고 갔습니다. 덕팔이는 억울하다고 목 놓아 소리쳐 외쳤지만 모두들 덕팔이의 울음을 외면할 뿐이었죠. 손님이 가고 조대감은 엄포를 내놓았던 대로 직접 몽둥이를 들고 가서 덕팔이를 신나게 떡매질을 쳤습니다. 아니 아무렴 머슴의 하인이라지만 나이가 환갑에 가까운 노인네에게 이리 모질게 매질을 하다니요. 정말 인성이 개떡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반시진에 가깝게 매질하던 조대감은 몽둥이가 반으로 부러지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안 되겠다. 이 빌어먹을 녀석을 쫓아내거라. 더 보다가는 정말 내 손으로 이놈의 명주를 끊어버릴 것 같다. 예, 나으리. 덕팔이는 엉망진창이 된 채로 조대감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 몸성한 곳이 없었지요. 게다가 마을 최대 유지인 조대감의 눈밖에 난 탓에 마을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평생을 바쳐 일했건만 남는 건 모진 멸시와 구박뿐이구나. 그래 사내라도 들어가 나무뿌리나 뜯어먹으며 조용히 살다 가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덕팔이는 한탄을 하며 다친 몸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덕팔이는 버려진 산채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이라면 더는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랑은 마주치지 않겠구나. 덕팔이는 허름한 산채의 자리를 잡고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고되었지만 점차 산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땔감을 구하고 나무 열매와 산나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산에서의 생활이 적응된 덕팔이는 전에 없던 평화를 되찾았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죠. 덕팔이는 오늘 하루 일과인 땔감을 모으러 산속을 돌아다녔습니다. 주위는 고요하고 새들만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처량하게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제발 좀 도와주시오. 갑작스레 들려온 울음소리에 덕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덕팔이는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고 목소리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숲속 깊숙한 곳에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글쎄 그곳에는 소뚜껑만한 자라가 뒤집혀서 엉엉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그래 거기.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횟가닥 뒤집히고 말았소. 아니 이게 뭐야? 자라가 말을 다 하네? 거참 기이한 일이로고. 덕팔이는 울면서 버둥거리는 자라를 보며 두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환갑이 다 되어가는 나이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더랬죠. 자라는 너무나도 서럽게 울면서 애걸복걸하였습니다. 보는 덕팔이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소. 정말 고맙소. 그대는 생명의 은인이오. 덕파리는 두 팔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라의 몸통을 잡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자라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마치 바위덩이를 들어 올리는 것 같았지요. 에이구구, 뭐가 이래 무거워? 뭐 돌덩이를 잡수셨소? 아, 힘 좀 더 바짝 줘보시오. 그러고 있수다. 내 젖먹던 힘도 내는 중이요. 덕파리는 낑낑거리며 자라를 들어 올리려 했었지만 힘이 붙여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허리가 부러질 것만 같았지요. 거의 다 됐소? 좀만 더 하면 뒤집히겠소? 꼼짝도 안 하던 자라가 흔들거리면서 슬슬 뒤집힐 낌새를 보였습니다. 이에 덕파리는 온 힘을 다해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라가 휙 뒤집혀서 네 다리가 바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파리는 힘이 쭉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자라는 덕파를 향해 활짝 웃으며 앞발을 퍼덕거렸습니다. 됐다 됐어? 그대로 뒀으면 꼼짝없이 승냥이나 이리들한테 잡아먹혔을 거요. 200년 자라생을 허무하게 보낼 뻔했는데 노인 덕에 살았소? 200년? 아니, 나이를 그만큼이나 잡수셨소? 허참, 내 덩치를 보시오. 200살이면 오히려 어린 편이지. 그런데 자네도 그 정도 먹은 거 아니오? 에이, 내 자라 선생에 비하면 한참은 어리지. 200살은 무슨, 이제 곧 환갑이요. 뭐요? 그런데도 힘을 그리 못 쓰시오? 아이고야, 우리 아우가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나 보구만. 당최 무슨 고생을 했길래 그리 폭삭 늙어버렸대? 자라는 은근슬쩍 반말을 하면서 덕파리를 동정했습니다. 순간 덕파리는 괜히 도와줬나 싶었지요. 허나 자라는 그리 몰상식한 사람, 아니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아우가 이리 힘을 써주었는데 형님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암 그렇고 말고 내가 이래 보여도 인덕을 아는 자라요. 자, 아우야, 거 이름이 뭐라 하는감? 덕팔이라고 부르시오. 자라 형님. 오냐 그래. 덕팔아, 내가 좋은 정보를 하나 주마. 너 임마 이거 진짜 내가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요. 자라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산에 말이다. 아주 영험한 연못이 하나 있다. 옛날에 한 붕어가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실수를 해서 여기 산에 떨어졌거든. 그때 생긴 연못이요. 이게 보통 방법으로는 못 찾아요. 그런데 말이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잖아. 그때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을 받는 바위를 찾거라. 그게 무슨 소리요?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을 받는 바위라니요. 그걸 어떻게 찾소? 이놈아, 산 정상에 올라서 해가 뜨는 걸 지켜보면 보이지 않겠냐? 아이구야, 제 나이에 산 정상을 오르라고쇼. 영험한 연못 찾다가 저승 갈 일 있어. 이놈 자식이? 내가 네 나이 때는 임마 조선 팔도에 산이란 산은 다 올라가 봤다. 엄살 피우지 말거라. 여튼 그래서 그 바위를 찾아서 그 자리로 가면 말이다. 내가 말한 그 영험한 연못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말이요? 그 연못에서 낚시를 해서 붕어놈을 낚으면 되는데 또 그 붕어를 낚으려면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된다. 보통 낚시를 할 때는 구부러진 바늘을 쓰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 그놈은 낚이지 않어. 대신 똑바른 바늘을 꿰어야 해요. 일자로 쭉 펴진 바늘을 꿰어서 낚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붕어 자식이 냅다 낚시줄을 물 것이다. 그렇구려. 그러면 그 붕어를 잡아서 붕어탕이라도 만들어 먹으면 되겠수? 아니 된다 이놈아. 뭐 붕어탕으로 먹어도 좋기는 하겠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 절대 잡아먹지 말고 그 물을 넣어둔 죽통에 잠시 담가 놓거라. 그러면 좀 있다가 붕어가 살려만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빌게다. 살려달라고 빈다굽쇼. 에이, 형님, 거짓말도 작작하시오. 붕어가 어찌 말을 다 한단 말이오? 자식아, 그러면 나는 말하는 자라인데 지금 내 놈 눈앞에 있지 않느냐? 아차, 그렇구려. 자라는 툭툭 혀를 차며 덕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붕어가 말을 하면 들어주거라. 그러면 자기를 연못에 다시 돌려놓아 달라고 할 거다. 해주면 보상으로 2가지를 제시할 게야.
하나는 자기를 담았던 죽통에 금을 가득 채워주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방울을 줄 거다. 오라, 그러면 금을 받으면 되는 거군요. 방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조선 사람이면 말을 끝까지 듣거라. 절대 금을 고르지 말고 방울을 골라야 해요. 방울이요? 그걸 어디에 씁니까? 형님 말 듣거라. 만약 금을 고르면 넌 그냥 평범한 놈으로 끝나겠지만 방울을 고르면 너의 인생이 확 달라질 게다. 알겠지? 명심하거라. 금이 아니라 방울을 고르거라. 자, 이제 나는 내 갈 길 가겄다. 너도 몸 조심하고 잘 지내거라. 잘하는 그리 말하고는 어기적 숲속으로 기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덕파리만 홀로 남겨져 있었죠. 방금 전까지 자라하고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이 영 실감가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구만. 그래, 방울을 고르라는 말이지? 덕팔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하다가 자라 형님의 말을 믿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라 형님의 말대로 다음날 새벽녘에 산 정상에 올라야 했거든요.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덕파리는 자라 형님의 조언대로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새벽녘에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등산이 고되었지만 꼭 참고 해가 뜨기 전에 간신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산바람을 맞으며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리자 검푸른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더니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냐, 저기로구나. 그러자 아침 해가 비추는 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덕파리는 죽통과 낚시대 그리고 바늘을 하나 챙겨서 불이 나게 태양빛이 비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자라 형님 말대로 커다란 바위가 있지 뭡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산에 있는 연못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덕파리는 곧바로 자리를 펴고 낚시줄을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러고 한참을 기다렸지요. 한 시즌이 지나도 줄이 끄떡도 하지 않아서 덕파리는 꼬벅꼬벅 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낚시줄의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왔다. 이거구나. 덕파리는 신이 나서 낚시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낚시줄에 매달린 것이 어찌나 무거운지 아무리 낑낑거리며 잡아당겨도 도무지 꼼짝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덕파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낚시대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어코 큼지막한 붕어가 한 마리 딸려 올라왔습니다. 영험한 붕어는 크고 웅장했습니다. 덕파리의 가슴까지 올라올 정도로 거대했고 붉은 비늘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용의 갑옷처럼 견고하고 단단해 보였지요. 덕파리는 붕어를 공손하게 잡아서 물을 담은 죽통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죽통에 넣기도 전에 붕어가 펄떡거리면서 덕파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보시오. 낚시꾼 양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 들리잖소.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주시오. 그래, 붕어 선생. 뭐 할 말이라도 있어? 붕어는 자라 형님의 말대로 애걸보걸하며 매달렸습니다. 덕파리는 모른 체하며 자연스럽게 물었지요. 붕어는 그러자 꼬리를 흔들며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한번 살려주시오. 뭐 어떻게 나를 낚았는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붕어탕이 될 운명은 아니란 말이오. 나를 연못에 돌려만 준다면 크게 보상하겠소. 어떻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거참 속고만 살았나? 내가 지금 이런 붕어꼴이라지만 그래도 한때는 용이 될 뻔한 붕어이올시다. 그러니 딱 한 번 믿고 나를 연못에 돌려놓아 주시오. 부탁이오. 붕어가 그리 부탁을 하자 일부러 덕파리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알겠다며 붕어를 다시 연못에 풀어주었습니다. 심성이 참으로 선한 자로구려. 좋소. 내 약속대로 큰 보답을 하겠소. 단 그대가 선택을 해야 하오. 첫 번째를 고르면 저 죽통에 금을 가득 채워주겠소. 두 번째를 고른다면 귀한 방울을 하나 주겠소. 어떤 거로 하겠소? 그러면 방울로 하겠소. 안 그래도 집안이 영 삭막한데 방울이라도 매달면 좋겠구려. 덕파리는 자라 형님과 약속했던 대로 방울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붕어는 깜짝 놀라며 조금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거면 되겠소.
고작 방울을? 여기 죽통에 금을 한가득 담으면 평생 먹고 놀고 살 수 있을 텐데.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관심 없어. 그것보다는 방울이 더 끌리는 구리야. 뭐 줬어. 내가 준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지. 붕어가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아니 되니 말이야. 붕어는 그러더니 물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물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낡고 볼품없는 방울 하나를 퇴하고 뱉어냈습니다. 줬어. 나는 약속대로 보상을 드렸으니 이만 가보겠소. 길 살펴서 가보시오. 붕어는 그러고는 다시 물속으로 헤엄쳐 가버렸습니다. 덕파리는 볼품없는 방울을 집어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흔들어도 방울 소리도 나지 않는 아주 낡은 방울이었죠. 어째 이게 맞나 싶었지만 그래도 자라 형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산채로 돌아온 덕파리는 한참을 방울을 살펴보았으나 영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또 속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항상 남 좋은 일이나 하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그러면 또 어떻고 저러면 또 어떠랴. 부끄럼 없이 살다가 조용히 떠나는 게지. 덕파리는 허탈한 심정에 자리에 뻗어 드러 누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힘든 산행을 하여서 피곤했는지 잠이 솔솔 왔지요. 그러고 까무룩 잠에 들었습니다. 덕파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급기야 우르릉 쾅 하는 천둥번개 소리도 들렸죠. 하늘이 뒤집히는 듯한 소리에 덕파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고 일어났는데 눈앞에는 자라 형님이 있었습니다. 덕파라, 잘 잤느냐? 아니, 형님. 여긴 또 어쩐 일입니까? 밖을 보거라.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니 이제야 때가 된 것 같구나. 덕파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마치 하늘이 터진 듯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고 바람은 미친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덕파리는 깜짝 놀라 자라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건 다 너 덕분이다. 사실 내가 한 가지를 빼놓고 말해주지 않았단다. 그 붕어를 낚으려면 똑바른 바늘이 필요하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올곧고 선한 마음이다. 너와 같은 심성이 없었으면 붕어는커녕 피라미도 낚지 못했을 게다. 그리고 그 덕에 금은보와 따위보다 더 큰 보상을 얻게 되었다. 그 붕어는 용이 되려는 욕심에 여의주 2개를 품었단다. 그 탓에 용이 되지 못하고 승천하려던 와중에 무거워서 추락한 게지. 그리고 그 숨겨진 여의주는 바로 그 방울 안에 숨어 있단다. 덕파리는 자라 형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의주라고쇼? 내가 그걸 얻었다고요. 어서 그 방울을 까보거라. 덕파리는 어리둥절한 채 자라 형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방울을 조심스럽게 까보자 그 안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덕파리는 깜짝 놀라 방울을 쥐고 있던 손을 떼었고 그 순간 방울 안에서 작은 여의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의주는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제 붕어 녀석은 여의주를 하나만 갖게 되어서 몸이 가벼워졌다. 용이 되는 게지.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돌풍이 몰아치며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굵고 시퍼런 벼락이 덕파를 향해 직격으로 내리쳤습니다. 벼락이 몸을 타고 지나가자 덕파리는 정신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자라 형님은 천천히 덕파리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덕파라, 아오야. 너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게다. 자라 형님은 그리 말하고는 몰아치는 폭우 속으로 걸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뜯겨나간 초가집 지붕으로 비추는 밝은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기절했던 덕파리도 눈부신 햇빛에 깨어났지요. 이럴 수가?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처음에는 번개를 맞고도 살아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가뿐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힘이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쥐어보니 젊은 시절보다 더 강한 힘이 느껴졌고 온몸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 힘은 무엇란 말이냐? 덕팔은 이상함을 느끼고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채 밖으로 나가 우물가에 다가가 얼굴을 씻으려고 고개를 들이웠을 때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젊고 잘생긴 청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다시 물에 얼굴을 비추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젊은 청년은 다름 아닌 덕팔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의안이, 내가 젊어졌잖아. 우물에 비친 얼굴은 덕팔이가 젊었을 때보다 더 잘생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도 매끈하고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해졌으며 근육도 탄탄해졌습니다. 덕팔은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젊어지다니. 자라 형님 말이 맞았구나. 새로운 인생? 그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게야. 덕팔은 신이 나서 산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바람처럼 가볍고 땅 위를 달릴 때마다 발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뛰는 속도도 점점 빨라졌고 어느새 덕팔이는 산을 누비며 자유롭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사슴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덕팔이는 그 사슴을 따라 함께 달리기 시작했는데 웬걸. 덕팔이는 사슴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힘이 넘쳐나서 하늘을 날아오를 것만 같다. 어느새 산 정상에 오른 덕팔이는 바위에 발을 내디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지요. 덕팔이는 벅차오르는 감동과 희망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헌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덕팔이의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덕팔이는 눈에 힘을 주고 연기가 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멀리 있는 광경이 서서히 또렷해지더니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리안이 따로 없었지요. 그런 자신의 시력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덕팔이는 불이 나는 곳은 다름 아닌 조대감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거 조대감댁 아니더냐? 조대감댁이 불타고 있다. 조대감댁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조대감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지요. 개중에 익숙해 보이는 사내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잔칫날 귀중한 손님이라며 온 사람이었습니다. 맙소사, 그때 그자는 강도였나 보구나. 그렇습니다. 저자는 손님으로 위장하여 조대감댁을 미리 정찰하였던 것이지요. 집안에 재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경비들의 수는 몇이나 되는지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안을 엿보았던 것입니다. 덕팔이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조대감과 은실마님 그리고 머슴과 하인들은 모두 덕팔이에게 못된 짓만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구박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거짓으로 누명까지 씌워서 갖은 고초를 겪게 하였지요. 허나 나는 새로운 삶을 찾은 장덕팔이로다. 하지만 덕팔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강인한 몸을 준 것은 올바른 일을 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닐까요? 또한 아무리 못되었다 할지라도 저런 식으로 가축들 마냥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덕팔이의 가슴 속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결심하자마자 덕팔이는 한달음에 산을 내려갔습니다. 펄쩍펄쩍 절벽을 뛰어내려서 하산하니 얼마 걸리지도 않았지요. 그리고는 바람처럼 달려서 불이 난 조대감댁을 찾았습니다. 사내놈들은 필요 없다.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빼앗거라. 어이구, 이 찾아보게. 살결이 곱기도 하지. 오늘부터 너는 내 색시다. 덕팔이가 재빨리 내려왔지만 이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도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지요. 강도들은 신이 나서 조대감댁을 약탈하였습니다. 심지어 은실마님은 강도들에게 둘러싸여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못된 여인이었지만 미모 하나만큼은 출중하여서 강도들이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은실마님의 하얀 손목을 붙잡더니 강제로 끌어내었습니다. 비켜라 이놈아. 내가 먼저 침바른 여자다. 어딜 침발랐다는 게냐?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신랑 도장을 찍어야겠다. 강도가 너절한 웃음을 터뜨리며 바지를 쑥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덕팔이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지요.
덕파리는 그런 강도의 목덜미를 붙잡더니 번쩍 들어서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땅에 처박힌 강도는 그대로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냐 이놈은? 어디서 나타난 놈이냐? 이 천인 공노할 놈들? 사람을 해하는 것도 모자라 약탈을 하고 아녀자를 욕보이느냐? 덕파리는 불호령을 내리며 강도들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아니, 칼을 든 강도들에게 맨손으로 주먹질이라뇨? 이를 지켜보던 강도들은 머슴 하나가 실성하였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덕파리의 주먹질이 보통 매서운 것이 아니더랍니다. 강도 하나가 덕파리의 주먹을 맞더니 이빨이 와장창 깨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에 다른 강도가 칼을 휘둘렀는데 덕파리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칼날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거라. 이놈 힘이 이상하다. 덕파리는 인상을 잔뜩 구기고 소나기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칼이 와그작 하고 설탕과자 마냥 으스러지더랍니다. 강도들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고 패거리들을 더 불러서 덕파리를 한꺼번에 공격했습니다. 헌데 그래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덕파리는 폭풍처럼 강도들을 차고 때리고 집어들어서 던져서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새 강도들은 모조리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지요. 덕파리는 그런 강도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노끈을 가지고 와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아니, 귀객은 당초에 누구시길래 도와주신 겁니까? 지나가던 나그네 요시다. 은실마님은 그런 덕파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덕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도들을 모두 때려잡았지만 조대감 댁은 이미 난장판이 되었지요. 머슴이나 하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쳐버렸습니다. 조대감도 이미 예전역의 불귀의 객이 되어버렸고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여종들과 은실마님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덕파리가 싹 강도들을 정리하고 나니 소란을 듣고 포졸들이 뒤늦게나마 나타났습니다. 강도들은 요 근래 향간을 떠들썩하게 한 산적들로 아주 포악하고 교활하여 추포의 난항을 겪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강도단이 하루아침에 덕파리의 손으로 정리가 되어버렸지요. 그 덕에 덕파리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은실마님도 생명의 은인인 이 정체불명의 미청년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은실마님은 덕파리를 귀한 손님으로 받아서 사랑채에서 술상을 대접하였지요. 내 반드시 그대에게 답례를 해야겠소. 목숨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여인의 정절을 지키게 해주었으니 말이오. 뭘 어떤 식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요? 그것은 밤이 되면 아실 거요. 은실마님은 그러면서 요염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파리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은실마님은 덕파리가 자는 방을 찾아서 뜨거운 보답을 주었습니다. 허나 은실마님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덕파리의 용소 숨치는 힘이 한낱 여인에 불과한 은실마님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말입니다. 은실마님은 재미 좀 보나 했다가 그냥 벌집을 건드려버린 겁니다. 밤중에 했던 거사는 하루고 이틀이 지나도 도무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내 살다 당신 같은 진짜 배기 사내는 못 보았소. 갈 곳이 없다면 이곳에서 나와 같이 사는 것은 어떻소? 은실마님은 덕파리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허나 덕파리는 콧방귀를 뀌며 옷을 입으며 일어났습니다. 됐소. 이 몸은 다시 길 따라 바람 따라 공경에 처한 자들을 위해 가야 하오.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있어 주시오. 내 무엇이든 주겠소. 사나이 가는 길을 막지 마시오. 그러면 잘 지내시오. 그러면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이제야 내 이름을 묻소. 좋소? 장덕팔이라 하오. 덕파리는 그렇게 말하며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은실마님은 정체불명의 사내가 장덕팔이라는 말에 혼란에 휩싸였지요. 허나 이제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덕파리는 호탕하게 웃으며 괴나리 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삶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만큼은 덕파리도 몰랐으니까요. 정직하고 성실했던 덕파리는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끝끝내 그 착한 심성을 간직하여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우직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빛나는 여의주 같은 보상을 받지 않을까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